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제31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결산안 6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한편 서임석 의원, 홍기월 의원, 최은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승인의 건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2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 7조 9,941억여 원이며 이 중 91.8%인 7조 3,400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예비비는 18억 6천만 원을 지출했고 기금은 연도 말 기준 총 9,898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교육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조 7,354억여 원이며 이 중 93.1%인 2조 5,488억여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로는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에 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기금은 연도 말 기준 총 718억여 원입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노인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총 9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 1건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건 1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시공공기관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환경공단 이사장 김성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후보자가 행정과 조직관리 측면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환경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고 기술혁신 등의 정책 수행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할 전문가를 위촉하고 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의회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나윤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용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한편 11월에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광주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각 소관상임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 제출 목록을 승인했습니다.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의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사, 제도와 정책, 의회 공간 운용 등 3개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시민 참여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들께서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항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체계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습니다.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학생들이 2021년에는 450명이 발생하여 최근 4년 사이 3.8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시작한 음주, 흡연에서 유해 약물인 향, 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에까지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마약에 취해 여러 가지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고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까지 유해 약물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까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미성년 학생들이 유해 약물에 접근을 막는 것과 동시에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학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1세대와 자녀, 손자녀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엄혹한 일제강점기, 식민, 이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역사적 희생자들의 트라우마는 대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 치유,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피해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그리고 피해자 지원 시책 개발 및 연구, 피해자 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생활수당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 인권과 평화 구축, 기여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거주하는 이제는 고령이 되신 피해자분들,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던 원폭 피해자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하향식 교육 시스템이 아닌 수평적 시스템 구성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능동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이벤트성이 아닌 일상 속 1:1 매칭 시스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립준비 청년들의 참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상담 기관에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게 하는 방식만으로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담 멘토 멘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산유원지 활성화 문제는 역대 시장님들께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특히 지산유원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 6대 과제 중 하나인 상상이 현실화되는 꿀잼 도시 실현에 지산유원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여 특정 지역의 사업들이 몰려 공구가 소외되지 않게끔 강기정 시장님께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GGM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만큼 상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상생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광주와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원책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아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허함의 외침은 GGM의 앞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9대 전반기 의정 모니터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모니터 요원 4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모니터단은 2024년 6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활동하며 시민의 권익과 관련된 조례나 제도 개선, 의정 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정책 제안,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생활 주변 불편 사항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 등 시민과 의회와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느끼며 근교로 나들이 계획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